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날씨가 참 아침에 화창합니다. 이제 이번 주 중으로 해서 이제 가을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요.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강원도 춘천에 관련된 정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정보인데요. 올해 강원 토지 거래량 10만 필지 사상 최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죠. 거래량이 일단은 많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이제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강원권 토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이제 강원권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가운데 춘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는 속초, 원주 일대 그리고 강릉까지 이런 지역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모두 다 이게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강원권이 최근 들어서 많이 직접적인 어떤 시세 분출을 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수도권과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함께 코로나 이후로 자연 친환경적인 어떤 지역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추세는요, 금방 소그라들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강원권은 땅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이 이제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강원도 하면 산악지대로 보고 있고 정말 개발 가능한 땅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지역 원주 같은 경우는 이미 기업도시라든지 혁신도시가 지정되어서 신도시 바람이 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춘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접근성이 원주보다 많이 좋아지게 된 것을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향후 기업도시, 신도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 땅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편의시설이 좋아지기 때문에 토지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투자는 남이 모를 때, 남이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을 때 빠져나오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그런 관점에서 투자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고 자산 증식을 충분히 해내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1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지역별 토지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강원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7월 달까지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함께 9만 1046필지가 이제 거래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원주가 1위로서 16,000 정도 필지가 거래량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춘천 거래량이 한 13,000 정도 거래량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릉, 홍천, 횡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게 거래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첫 번째로는 원주요, 두 번째로는 춘천, 강릉, 홍천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찍이 원주 같은 경우는 강원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지금 서원주역 역세권 개발과 그리고 역세권들이 많이 개발이 됨과 함께 그 주변에 신도시와 택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관계로 인구 유입도 많이 되었고, 이제 그 주변 일대가 토지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서원주역 같은 경우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뿐만 아니라 KTX 그리고 향후에 GTX까지도 얘기 나오고요. 경강선이 여주까지 개통이 되어 있는데 그 여주까지 개통되어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는 서원주까지 개통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 플러스 그다음에 트리플 환승역까지도 기대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로 지금 현재 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춘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레고랜드라든지 사막산 케이블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 조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교통 노선인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 복선 전철, 그리고 서울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 그리고 추후에 계획되어져 있는 제2경춘국도,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이제 홍천이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주에서 횡성에 이어서 홍천, 춘천, 그리고 철원까지 연결되는 철도 노선에 대한 어떤 이 계획, 그리고 조금 길긴 하지만 GTX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제가 말씀을 드렸던 원주에 있는 원주 서원주역과 거의 유사한 관계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춘천이 지금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강릉 또한 마찬가지로 KTX의 종착역으로서 현재 동해 북부선이 시작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은 KTX의 종착역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동해 북부선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 일대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홍천 같은 경우는요, 서울 중앙 복선 전철 역사 중에서 용문역이라고 있는데, 양평에 그 용문역에서 홍천까지 연결되는 복선 전철화 사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호재성 재료가 땅값을 올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이런 재료들인데요. 이런 재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모두 다 교통망에 대한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교통이 좋아지는 쪽으로 해서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가 여기에도 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올해 1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지금 강원권 토지 거래량이 사상 최고인 9만 필지를 돌파하여 10만 필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투자층의 토지 수요는 춘천, 그리고 원주, 강릉,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빅3 도시로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는 춘천이 원주보다도 접근성이 좋아진 관계로 더욱더 춘천이 집중돼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은 강원권의 프라이스 리딩하는 지자체는 춘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원주지만 향후에는 춘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점은요, 빅3를 제외한 영서 내륙권 군 단위와 동해안권 지자체로도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죠. 결국에는 뭐냐면 강원권 전체에 걸쳐서 지금 땅값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빅3 춘천, 원주, 강릉이 집중 조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춘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원도 토지는 시세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고 향후 개발 효과로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 활동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장 경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원도는 하나의 현재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수도권 땅값과 강원도 땅값이 너무나도 가격 대비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진 관계로 강원권 또한 마찬가지로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돼 있다. 당연히 돈의 흐름은 저평가된 지역으로 따라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더욱더 좋아진 지역, 춘천, 원주 이런 지역들은 교통의 가장 중심지로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몰릴 수 있는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춘천 같은 경우는요, 관광 수요 또한 대단한데요. 지금 말씀을 드렸던 대로 레고랜드, 사막산 케이블카, 마리나, 그리고 위도섬 개발, 그리고 이제 소양강댐으로 인해서 주변에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유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커피를 테마로 한 어떤 도시 브랜드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관광 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춘천은 바야흐로 1,500만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인구가 연 단위로 1,500만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엄청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말씀드렸던 대로 춘천은 현재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도 거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도시가 과연 어느 지역에 들어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춘천은 녹지 지역에다가는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녹지는 임야, 산악
입지대 이런 뜻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지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 평지 중에서 주거지 상업지역 위주로 개발하겠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온 바가 있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대부분 평지 위주로 해서 신도시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과연 어느 쪽에 신도시가 유치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들께서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신도시 주변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땅값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고려하여서 저평가 우량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원해노는요, 이렇게 땅을 분석하여서 저평가 우량주 종목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자금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투자 컨설팅과 함께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물건도 선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